연애도 배움의 시대, 보편적인 연애 문제를 고민하고 특별한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네, 청취자 여러분, 지난 방송 이별 구후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별을 뭐 이겨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별한 이후에 꼭 또 해야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정말 이대로 끝내야 된다면 그 사람의 흔적을 좀 지워야 되는데. 지워야죠. 그 사람의 흔적 뭐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핸드폰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일단 번호 사진, 또 뭐 있을까? 카톡의 대화 내용들. 맞아. SN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도 다 지우는 편이에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핸드폰에 있는 흔적부터 지워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흔적들을 추적해서 다 지우는 성향이세요? 추적까지는 안 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다 지우죠. 가장 먼저 전화번호를 지우죠. 그 다음에 카톡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삭제가 안 된다면 차단. 그리고 거기에 같이 물려있는 사진들 다 지워버려요. 강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카톡을 지우거나 번호를 지우거나 뭐 SNS를 끊거나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그걸 지운다고 해서 마음에서 지워지나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괜한 또 어떤 미련이나 약간 좀 이렇게 해소가 되거나 에잇 막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 뭔가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지운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게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들으시면 변태 같을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행동으로 뭔가 지우려고 애쓰진 않아요. 네. 대신에 그게 진심으로 시간이 지나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지워졌을 때 그런 목록이나 흔적을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치. 그럼 그게 정말 마음속에서 지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때 약간 희열감을 느껴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그거를 변태 같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남겨놓는 건 아닌데요. 원래 이제 부질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지우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그 사람의 흔적을 봤을 때 정말 아무 관심 없고 아무 느낌 안 들 때 오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희열감 느끼는 거 굉장히 좀 괜찮아요. 자기 엉덩이를 통통통 쳐주는. 됐어 이제. 오케이. 약간 이런 거. 저는 그냥 변태 같은데? 그리고 사실 좀 귀찮은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날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워볼까? 해가지고. 자, 일단 페이스북 지워봅시다. 제가 알기론 자코뱅 씨 컴퓨터에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큰일 날 소리를. 그리고 대신 저는 커플 앱은 지워요. 그치, 그건 지워야지. 커플 앱은 지우고, 사진은 다 빼서, 이제 핸드폰으로 싹 정리해놓고, 몇 월 며칠 누구?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저희 남자친구 역사가 제 컴퓨터에 들어있죠. 저도 있어요. 메모리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메모리라고 해놨어요. 그 선물 같은 거는 굳이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차피 선물 받은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 전 애인의 흔적 중에 선물도 있는데, 그 선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커플링이나 이런 기념 선물 같은 거는 다 버리고, 뭐 옷, 신발 이런 거는 아주 잘 써먹죠. 굳이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함께 써야 의미가 있는 물건은 버려버리고 혼자 쓸 수 있는 거는. 저는 커플 운동화 마치고 딱 한 번 신은 다음에 헤어졌거든요. 그거 지금 아주 잘 신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용하게 잘 써야지. 아니, 반대로 커플링도 혼자 끼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일단 저는 액세서리 하는 편도 아닐 뿐더러. 괜히 의미부여했지만 액세서리는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별로 평소에 하기 싫었지만 애인 때문에 했던 것들은 버리고. 유용하게 써보자고. 뭐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준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슬퍼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내 물건이고 다 쓸모있는 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저는 액세서리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도 네, 예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강쌤 거예요. 네, 그리고 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집에 예전에 남자친구의 목걸이 18K 금목걸이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거는 잘 갖고 있는데 제가 아주 궁핍할 때 유용하게 비상금으로? 비상금으로 쓰려고 말 나온 김에 빨리 처리하셔서 우리 회식 한번 하시죠. 그러게. 그러니까 보통 뭐 드라마나 혹은 뭐 얘기만 들어봤을 때 뭐 물건을 다 버린다 하는데 사실 거의 안 버리는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은. 아니 아깝잖아. 굳이 왜 버려? 그러면은 이런 거는요. 뭐 지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 말고 마음의 흔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옷장에 옷들이 있는데 남자친구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데이트할 때 입으려고 사놨던 옷들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을 봤을 때
이거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산 옷인데, 이제 입을 일도 없고, 입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독특한 목적이 있었던 옷이길래. 아니, 그냥 데이트할 때 입을 예쁜 옷.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커플 옷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약간 그런 흔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흔적이고 물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같은 거. 제가 이제. 장소를 없애버릴 수는 없죠. 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집 앞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추억이 많은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남자친구가 항상 저를 차로 데려다 주고 내려준 곳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항상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제 마음속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뭐야? 덮어쓰기. 덮어쓰기? 거기를 새로운 남자와 추억을 만들라. 근데 별로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 지나니까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뭐 사람마다 유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흔적을 지우는 이유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요. 더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 않게 하려고. 그거 당연히 카톡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이 떠오르겠고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니까 저는 그게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강쌤은 그런 흔적을 안 지운대요. 왜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 나중에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 희열을 느끼려고 일부러 남겨놓은 거고 박쌤은 아예 애초에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싫어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아니 힘든 걸 떠나서 그냥 그 생각을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는 건 힘든 거잖아. 뭐 그건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아니 진짜로 그냥 생각이 나면 나는 거지. 네, 생각이 나는 그럼 냅둬야지. 아니 이거 그 생각이 나는 게 싫은 거지. 저는 약간 흔적을 지우는 게 부질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연필로 자비 연필로 하얀 종이에 굉장히 꾹꾹 눌러서 글씨를 썼다고 해봐봐요. 그런 다음에 그 글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웠어요. 검은 그 석탄 가루는 날아가지만 그 밑에 옅게 연필이 눌러서진 자국은 남거든요. 피랍 자국이 남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흔적을 다 지우개로 지워버려도 그 밑에는 옅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필적이 있죠. 네, 그게 더 뭔가 더 담담하고 쓰리고 쌉쌀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확 아프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잔잔한 느낌. 저는 그래서 이거 볼펜으로 막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비 오듯이 막 칠해요. 이렇게 새까맣게. 덮어쓰기. 덮어쓰기 막 칠해. 덮어쓰기. 네. 그렇군요. 일단 근데 흔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흔적, 마음적인 흔적, 그리고 또 디지털적인 흔적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남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남기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의도가 저는 좀 불량합니다. 불량이요? 돈? 아니 상대방을 살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디지털적인 거 특히나. 지금 현재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봐요 가끔. 보면서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막 내 세상은 왜 이럴까, 막 나만 도와주질 않네. 나만 내가 보니까 자코백 씨도 변태 같은데. 우리 다 변태입니다. 사람은 다 변태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별한 후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나를 뭐 좀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보죠. 방금 자코뱅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주면 나쁘지 않죠. 근데 굳이 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에 만났던 사람이구나. 딱 이선. 딱 그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강쌤은? 저는 당연히 그 남자한테 제가 지나간 여자지만 인생 최고의 여자. 얘는 못 있지. 얘는 다르지. 그래도 얘는 내가 정말 좋아했지. 그냥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좀 욕심인가요? 원래 여자들 그렇지 않을까요? 욕심이기도 하고 사실 의미도 없지만 뭐 누구나 그렇게 뭐 옆에 아무리 새로운 여자가 있어도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약간 그 사람 속에 약간 특별한 여자? 그런 거?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좀 여러분들의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들 기억하고 계세요? 전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그냥 지난 전에 만났던 사람이구나. 저도 사람마다 다른 게 상대방이 저를 그렇게 최고의 여자로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잠수해서 이별한 남자는 저를 그 얘기 많이 나오네. 누구나 초청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저를 뭐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를 연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나쁜 편집하셨습니다. 연으로 생각해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전 제 나이의 여자로 기억을 해요. 내 25의 그녀, 내 27의 그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시절의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리울 때 그 상대방을 그리워하자니 현재 친구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그때 그 나이에 내가 그리운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참 특이하네요. 보통은 남자들이 순서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내 첫 번째. 아, 내가 세 번째. 뭐 내 다섯 번째.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지금 그래요? 몇 번째예요? 44번째인가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마음속 영원한 1번? 한 72번째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녀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너를 그리워하는 걸 거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친구가 그 나이 때 여러 명을 만났거든. 아. 그래서 그렇게 안 되나 보다. 뭐, 그러면 월로도 나눠야겠네. 그럴 수도 있죠. 25, 2월에 그녀. 네, 저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얘기를 드렸고. 그래, 아무튼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았지만 일단은 우리 이별 좀 극복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 사실 정신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들 극복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저는 죽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때의 상황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그대로 느껴요. 그래서 이걸 즐기신다는. 예. 변태 맞다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만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하는 부질없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발 남들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위로. 뭐죠? 괜찮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아.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니, 정말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헤어져서 힘든 사람은요, 시간이 가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되돌리길 원하는 거고, 아프지 않길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지, 시간이 가서 그 사람이 있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여자들 나이 그렇게 먹는 거 생각하구나. 서러운데. 네, 그러니까, 그냥 헤어진 게 슬프기도 하지만, 이별의 후유증 중에서는 잊혀져 가는 게 슬플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괜찮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인걸. 사실이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시간이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길 원하고 괴롭지 않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이런 정말 시간 타령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옆에서 아니야, 니네 둘이 다시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위로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위로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든 그대로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되지. 괜찮아, 시간 가면 다 괜찮아져. 아니, 시간 가서 괜찮아지는 걸 원하는 걸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거야. 약간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런 상황을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할 거면은 자신이 할 만큼 해볼 만큼 노력을 다 하고 감정의 소진을 다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나서 정말 끄실 때 그제서야 할 수 있는 말이고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위로예요. 제 주변에서도 거의 한 10년째 지금 그 말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인연이기에 언젠간 만날 거다 하면서 있는데 맞아. 그건 네, 별로야. 맞아요. 그리고 시간 얘기는 그때 당시에 힘들 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을 때 그때 거 봐라. 거봐. 시간 지나니까 괜찮지? 라고 하는 게 시간 얘기인 것 같아요. 난 헤어지자마자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헤어지고 오는데. 야야 시간이 지나면 될 거다. 시간이 해결이야. 그 사람은 당장 그게 죽은 시간이고 멈춘 시간인데 왜 시간이 가는 거를 위로를 해주냐고. 아, 그 죽은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 강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땐 그냥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즐기신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즐기는 건데 그대로 느끼죠. 근데 한 번 되게 이상한 행동 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그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너무 힘들어서 전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변태로서 오늘 낙인을 딱 찍고 가십니다. 네.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데. 이건 절대 극복 방법이 아닌데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하는 분은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 보통 붙이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지?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아니, 아무리 오죽해도. 전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약간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 누구랑 헤어졌어, 힘들어서 연락했어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그렇지.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했거든요. 그게 이건가 봐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내가 약간 버림받았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내가 연락을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허무
사소한 공허한 마음이 전 남친한테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왜 굳이 전 남자친구를? 그쵸. 근데 친구가 채워주겠어요? 부모님이 채워주겠어요? 약간 좀 비슷한 남자들이잖아요. 전 남친, 전 남친. 어쨌거나 과거의 남자니까. 비슷한 계열이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 좋아요. 또 우리 박쌤만의 어떤 노하우. 저는 강쌤이랑 비슷해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미친 듯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술에 찌들어 살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면서 이별의 아픔을 정면으로 맞이하세요. 그렇게 전 연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쏟아낼 게 없을 때 개운해집니다. 아유, 참 그래요. 제가 이런 일단 우리 그럼 청취자분들한테 그런 거네요. 야, 니들 아픈 거 이거 어쩔 수 없어. 방법 없어. 아, 진짜로. 배고픔을 느낀 사람들이 뷔페를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요. 뷔페 갈 수 있죠. 또 각색했나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네. 사람도 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다 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고 뷔페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 배고픔을 느끼겠지만 결국 그 배고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즉 배고픔은 털어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은 노하우 네. 중에 외롭고 힘들 때는 밥을 먹어라. 그렇죠. 밥을 먹어라? 다른 사람을 만나라라는 뜻도 되나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이별 극복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뷔페 얘기를 했잖아요. 뷔페에서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사용했던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 챙겨 나오나요? 네, 챙겨 나와요. 진짜? 네. 전시도 저희 집에 했죠. 100개 있어요. 이런 도둑. 야, 딴지 거지 마시고. 네. 보통은 챙겨오지 않잖아요. 네. 뷔페에서 놓고 오죠. 그럼 그렇게 쓰였던 숟가락, 젓가락, 포크는 재사용되지 않아요. 싱크대로 가게 되죠. 즉 식당에 갈 때 새로운 숟가락, 젓가락, 포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갑자기 저희가 요리 방송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나란데 그렇죠. 반대로 상대방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생각하면 정말 열불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를 떠나 내 반쪽이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질투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걔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설레고 마음 키우고 즐거울 게 너무 화가 나. 나 방금 강쌤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요.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미련이 오래 가졌던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걸 보고 좀 가슴은 순간적으로 너무 쓰렸지만 의외로 또 이제는 내가 좀 그만해도 되겠다. 오히려 직접 보면 난데 이게 계속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힘들어요. 나는 그간 그랬던 거야. 이 사람과 나는 다시 만날 수도 있어 했던 이런 헛된 희망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해지는 거야. 이 희망이 나한테는 꽤 부담이었던 거죠. 근데 상대방이 네.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열도 받고 질투도 나고 승질도 나지만 하지만 정리는 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리가 네.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상상할 때 얘는 좋은 애를 만나겠지? 얘는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레고 얼마나 나한테 했던 걸 그대로 할까? 이러면 진짜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이거 헤어지고 나면 이런 생각 들어요. 길 가는 모든 여자가 예뻐 보여요. 정말 평소에는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여자가 쟤도 예쁘고 쟤는 너무 매력있고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은 세상에 많은 여자가 다 예뻐 보이면서 전 남친이 이런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예쁜 여자를 쉽게 만나겠어. 그럼 나를 금방 잊겠지? 나보다 더 예쁜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복수를 하라고 해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은 복수를 해라. 그 복수를 네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든가 아니면 엄청 이쁜 여자,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든가. 올드보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지태가. 복수는 건강에 이롭다. 확실하죠. 네, 그 대사가 있어요. 오대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복수가 건강에 이롭거든요. 자기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게.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이별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세요? 새로운 사람 탐색할 때?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란 게 있나요? 한 달 뒤에는 난 이제 만나. 자숙의 기간 정도는 있잖아요. 적어도 한 3개월은 나 혼자 있어야지,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시간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잊어야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네, 저도 기간은 딱히 없고요. 짧게는 보름, 길게는 1년 넘게도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헤어진 사람들은 미련을 그만 떨쳐버렸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과 다시 안 된 거는 그 사람과의 딱 그만큼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남자는 좋으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연락하게 되어 있고 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자를 생각하는 거가 그만큼이라는 거. 거기까지 좋은 네,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죠. 여자는 참 편해.
남자들은 단순하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너무 복잡해서 단순히 날라온 문자에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서적을 좀 뒤져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게 참 남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자건 남자건 좋았으면은 못 헤어지죠. 어느 한쪽이 정말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연은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네. 딱 거기까지만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인데 진짜 그래요. 맞아요. 네, 여자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자한테 내 기대 갖지 마시고 미련 너무 갖지 마세요. 남자는 좋으면 달려든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딱 그 정도까지다.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별이 뭐 지금 참 너무 힘든 부분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별도 분명 순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요. 100회 무익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 1익 정도는 있어요. 99회 1익이 있어요. 담배도 그러는데 이별이라고 어떤 그런 이익이 없을까요? 뭔가 이별의 장점 혹은 이별의 순작용 같은 거 좀 얘기를 나눠볼까? 아주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맞아. 돈이죠. 맞아요. 연애를 할 때 사용했던 그 비용들. 그리고 그 데이트할 때 할애되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자유거든. 맞아요. 그 돈을 나한테 오롯이 있을 수 그치. 있죠. 네. 내가 그러면 여기서 끼어들어가는 질문. 박쌤은 이별하고 나서 어떤 거에서 가장 자유를 느꼈어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 주말이 내 거? 그러니까 주말이 내 거가 된 거죠. 낮 2시까지 낮잠을 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죠. 아, 이제 내가 정말 헤어졌구나. 아, 이제 내가 자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오케이. 또, 돈, 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술자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유에서 네. 나오는, 맞아. 남자를 마음껏 만날 수 있죠. 네. 반대로 여자도 마음껏 만날 수 있죠. 네. 그렇지. 또. 누군가의 생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순전히 자기의 의지, 혹은 자기의 의견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별이 우리한테 그런 자유를 또 주기도 하네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 장점들, 즉 비용이나 시간들, 그 비용 생각해보세요. 자기 옷이나 사고 이럴 거예요. 분명히 자기 개발에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내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서 내가 이런 데 비용을 써야지?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런 것이 좀 실제적으로 느껴지던가요? 이별하고 나면 통장 잔고가 확실히 좀 늘어난다는 느낌이 받아요? 없어요. 그 데이트 비용 때 썼던 그 비용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술값에 나가요, 술값에. 진짜로. 아니, 저는 통장 잔고가 늘진 않지만, 남자친구 때문에 안 쓰는 비용을 제 옷 사는 거, 제 물건 사는 거에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체감이 돼요? 네. 내가 이별을 해서 솔로다 보니까 이렇게 옷도 더 많이 살 수 있네? 라고 이렇게 체감이 돼요? 저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개발에 쓰이진 않는다는 거죠. 써요, 저는. 물론 옷을 사는 게 자기 개발이라면. 저 운동하는데 쓰고, 그러고 있어요. 뭐 그렇다거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 안 한단 말이죠. 남자 같은 경우에. 좀 하세요. 저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저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 되게 열심히 해요. 보편적인 남자들은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늦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죠. 결국 솔로일 때의 장점보다 연애할 때의 장점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솔로의 장점이 한 50개 정도 돼요. 근데 커플의 장점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개가 뭐냐면 없는 것보다 낫다예요. 50개가 그 한 개를 못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사실 이별을 하고 나서 억지로라도 좀 이별의 장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죠? 이별을 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발전도 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 좀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돼서 위로가 된다면. 위로가 된다면. 우리 두 쌤들이 느꼈을 때 제가 너무 이별의 장점을 억지로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별을 하면 장점이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찾는 거죠. 장점이란 걸. 우리 강쌤도 이 이별의 장점을 우리가 얘기해 본 거 진심인가요? 정말 장점일까? 싱글의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별의 장점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네. 싱글일 때 장점일 뿐이지 이별 자체는 사실 장점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엔 50가지가 한 가지로 못 이긴다니까. 지금 당장 이별을 겪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정말 이별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좀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청승맞거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자기 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별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이별 직후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했던 행동들, 못난 행동들, 후회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게? 결국엔 솔로일 때보다 커플일 때가 좋다.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엔 결론인 것 같아요. 참 적응 안 되죠, 이별이라는 거. 그럼요. 강쌤은요?
저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녀 사이에 좀 차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사실 당장은 이렇게 썩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슬프고 서럽고 쪽팔리고 아깝고 막 막막하고 승질나는 그 감정들 굳이 보온병에 이렇게 담아두셔가지고 오래오래 보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식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날 분명 이런 생각이 드는 날 옵니다. 내가 진짜 널 만나려고 지금껏 그렇게 헤맸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오늘도 역시 주제가 주제인지라 굉장히 열띤 토론도 있었고 막 서러웠던 얘기, 본인들의 과거 얘기하면서 눈물도 한 방울도 흘리시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직 할 얘기가 더 있겠지만 다시 2교시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2교시로 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2교시는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지금 꾸며지게 될 건데, 이 사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준비해 엄청나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포인트를 좀 크게 뽑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랑 소통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뽑아오긴 했는데, 욕하신 사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딴 데로 보내놓고. 사실 검열하시고. 이렇게 감사한 사연을 또 저희가 대충 할 순 없겠죠? 그럼요.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고 또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빠진 예비형님이 보내주신 인기 많은 내 친구. 저는 24살 군대 갔다 온 남자입니다. 사회에 적응도 끝나고 조금씩 여유롭게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학번은 저랑 똑같은 4학년인 여자 사람인 친구인데요. 보통 대학생 4학년 여자 사람은 취업 준비에 본인을 혹사시켜가면서 도서관에 박혀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부르는 곳도 많고 남자 선배 후배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과인 저도 몇 번 보았는데 확실히 성격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꾸미기만 좋아하는 그런 애가 아니고 공부도 취업 준비도 착실하게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친해질 기회가 도저히 잡기가 힘드네요. 4학년인 그 친구가 취업을 하게 되면 학생인 제가 더 마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굉장히 연애 초보에 좀 오랜만에 보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풋풋하네요. 사실 저희 방송을 지금까지의 방송만 들어보셔도 어느 정도의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온 사연이니까 답변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성분을 흠모하시는 남자분이신데. 네. 강쌤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갔었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시더라고요. 네, 밖에 잘 나갑니다. 어떨까요? 강쌤이 이 잘 나가는 여성분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이런 남자분들 눈에 안 띄는 남자들 분명히 있잖아요. 네. 눈에 안 띄는 남성분들. 잘 안 만나죠. 그러니까 강쌤이 이 여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쌤한테 눈에 띄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 일단 매력 있어야죠. 매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연이 굉장히 좀 초보적인 사연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 방법론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일단 접근하는 방법. 근데 사실 좀 긍정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게요. 사실 남자가 여자 외모를 더 많이 보지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외모를 많이 안 봐요. 그럼 비하면. 외모 대신 뭘 보죠? 외모 대신에 지금 대학생이라 그러셨죠? 매력, 개성, 말빨. 약간 이런 걸 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를 좀 했죠. 네. 그럼 일단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접근을 하는 방법. 일단 말부터 걸어야죠, 뭐. 그리고 약간 잘 나가는 여자일수록 엄청 잘해주는 남자한테 마음이 가요. 그래요? 네. 오히려 조금 자기한테 틱틱대고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차가운 남자한테 오히려 매력을 좀 느끼지 않나?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여자는 결국에 잘났건 못났건 간에 자신한테 엄청 헌신하는 남자한테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 이 사람 그런 남자가 한두 명이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지금 일단 용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자만이 또 까이기도 잘 까입니다. 그러니까
까임을 무서워해서 용기를 안 내면 그건 아예 미인을 못 얻는다니까. 지금 여자가 엄청 인기 많다며. 대학교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환경을 생각하셔서 접근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고 이 사연은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뭐 어떻게 고백까지 뭐 우리가 또 여쭤봤는데 고백은요 아주 한참 뒤에 얘기고. 일단 썸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단 썸부터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라는 환경에서 접근하는 방법 좀 간단하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연은 마무리할게요. 네, 같이 밥을 자주 먹고요. 친구들과 굉장히 여럿이 함께 잘 어울려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고 뭐 스타일도 되게 튀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고 리더십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남성임을 어필해야 합니다. 딱 봤을 때 건강한 청년 느낌? 누구나 좋아하는 뭐 얼굴이 그닥 잘생기진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있고 재밌어서 친구가 많은 그런 사람. 오케이. 그래. 훈남 이미지. 네, 맞아요. 네. 학생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저는 강쌤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더 방법론 쪽으로만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뭐 같이 밥을 많이 먹고 술자리를 많이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인트는 술자리예요. 여러분 아마 북촌 방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요. 홍상수 영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별 내용은 없어요. 홍상수 영화가 좀 그렇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김상중 씨랑 유준상 씨랑 또 여성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김보경 씨 그리고 무슨 선민데 이선민가 아무튼 나와요. 거기서 유준상 씨가 이런 방법을 써요.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어가지고 만두를 사러 나가요. 그때 여자분한테 만두 사러 같이 나가실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방법들 만약에 근데 거기서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여자가 안 나갔어. 그러니까 그 지금 사연 너 나갔다 와 이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기회를 봐요. 이 여자분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러면 잠깐 뭐 담배를 태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화장실 갔다 나오면 마주치잖아요. 그때 둘이서 독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궁중 속에서 잠시의 둘만의 시간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사연만으로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포인트를 드리고 네, 혹시라도 좀 더 필요하시면 찾아오세요. 네, 우리 저희 방송할 때. 그래요. 네. 그것도 괜찮다. 진짜 자코뱅 씨가 말씀하셨던 거랑 일단 군중에 흡수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둘만의 뭔가를 특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도 아마 물 빠진 예비형님한테 분명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도 기회라도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또 제가 또 엄청 잘 읽죠. 글 읽기의 달인 우리 박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 노량진 취준남님께서 회사원 여자친구란 아니요 뭐라고 아니 박쌤 어떻게 소개도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꼬이시면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정해놓은 거 되게 못하냐 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노량진 취준자님이 보내주신 회사 여자친구란 사연을 우리 박쌤이 읽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준생 남입니다. 저는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중 지금의 여자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일 정도 사귀면서 서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도와주고 결국은 여자친구가 먼저 원하는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말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좋더라고요. 옆에서 고생한 것을 서로 지켜봐서 더욱 많은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을 하고 2달이 지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카톡, 문자,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답장이 왔는데 점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단문이 오는 거예요. 물론 바쁜 줄 알지만 단문을 늦게 보낼 정도로 바쁜가 싶어요. 회사 생활이 바쁘다고 하는 여자친구를 보면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서로의 환경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여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쌤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취업을 하면 그렇게 변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와, 네. 박쌤이 사연 읽을 때 조마조마해가지고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번에 좀?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되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랐어요, 우리 박쌤이. 확실한 건 우리 박쌤은 이번에도 이 감정선을 네. 이 노량진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남자의 마음을 아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지금 PD님이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시다니. 잘했다. 일단 다시 사연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취업 저는 준비를 이걸 들으면서요. 지금은 약간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거 사실은 보통의 직장인 남자와
학생인 여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보통. 아니, 그치 뭐 남녀로 구분할 것도 없이 한쪽이 먼저 취업을 한 경우. 뭐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죠. 남자가 보통 막 직장에서 바빠가지고 연락 안 되고 바쁘고 이러고 여자가 혼자 막 애타가지고 오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담배 필 시간에 연락도 못해?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지금 남녀가 바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요 여자가 미래에 지금 여자친구 말고 이분을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여자친구가 느낄 고충을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취준남님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편해 이게. 지금 굳이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우리 박쌤은 맨날 사연 보고 만난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 봐봐 200일 정도 사귀면서. 그때요. 200일이면. 근데 1년이 안 된 거잖아.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한쪽만 취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인데. 보편적인 갈등이에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애초에 마지막 질문에 또 저도 취업을 하면 그렇게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100%. 은근히 예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죠? 일단 답부터 내릴게요.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사연과 벗어나는 대답일 수도 있지만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취업만 하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본인이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취업을 하게 되면은 답장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고마울 거예요. 10분, 20분이 30분이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날 생각해줬다. 고맙다. 그러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러네.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네요. 지금 10분, 20분, 1시간 뒤에 보내주는 답장에 오히려 감사를 한다면. 네. 그럼. 저 예전에 진짜 바쁜 남자친구 만났는데 제가 그때 되게 한가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한가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네. 맞아. 나는 진짜 너무 한가하고 맨날 연락할 수 있는데 남자친구는 진짜 너무 바빠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치. 1시간, 2시간이 도 답장이 안 와요. 맞아. 정말 그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밥 먹을 시간에 점심시간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나? 그럴 시간에 분명히 나한테 한 글자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바빠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 네.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취준남님. 진짜 힘들어요. 그거 취업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반대 상황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편하다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감내하세요. 저는 또 이렇게 진행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게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오는 답장과 연락이 잘 안 오는 이 상황 여자 마음이 변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와요. 아니야? 안 와요. 뭐가 안 나요? 아니라고? 안 와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근데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불안해. 이게 단순히 취업을 해서 바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세상에 또 이 여자친구는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아직 깜깜한 여전히 노량진에 있는데. 어둠인데. 그거에 있어서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조금만 없애주는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이 사연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제발 좋은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드릴게요. 빨리빨리 취업하시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애하시면 더욱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은 계급 차이에서 오는 그런 신분 차이? 그렇죠. 신분 차이 같은 거죠. 그런 거에서 오는 갈등인데 뭐 강쌤이 뭐 좋은 곳 원하는 곳 취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취업을 해주시면 아니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세태가 워낙 그렇게 되가 힘드니까. 에이 그래도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라고 바래줘야죠. 취업 문제로 빠지나요? 취준남님 파이팅! 네. 우리 두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시면요. 일단 동등한 신분이 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된다는 건 마음의 불안감도 조금 사라지실 거예요. 네, 일단 취업을 하십시오. 우리 노량진 취준남님. 세 번째 사연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사연은 보니까 여자 사연입니다. 여자 사연이면 당연히 네, 그럼 우리 제가 한번 박쌤이 읽어볼까요? 농담이고. 그런가요? 네, 박쌤 한번 읽어주세요. 농담이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듣기 싫어. 강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헛갈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뷰티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오빠가 있어요. 안지는 대학교 때부터니까 벌써 4년이 지났네요. 평상시에 오빠 동생으로 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장난기 많은 오빠지만 진지할 때는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중간에 남자친구 있을 때도 오빠는 너무 편해서 걱정이 안 될 만큼 좋은 사이였어요. 그러다 대학교 졸업하고 연락은 자주 하지만 만나는 횟수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전혀 안 어색하고 정말 좋았어요.
문제는 오빠가 저에게 집에 데려다 주면서 오빠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저는 대답을 못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웃으면서 잘 들어가라고 부담스럽겠다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오빠에 대해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땠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안 봤어도 오빠는 제 생각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을 결정 내리고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야 할지 연인으로 지내야 할지 결정하고 싶은데 좋은 오빠가 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또 다른 어색함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편안함이 익숙해서 그럴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또한 약간 연애 초보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사연인데, 박사님 왜 이렇게 흡족한 표정을. 저 이 사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왜 마음에 들어요? 그냥 되게 정감 가는 사연이네요. 마치 본인 얘기 같고 그래요? 그 남자 마음에 내가 투영이 된 느낌? 그러면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근데, 박쌤이? 중요한 건 여자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 남자는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백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좋은 오빠 동생이란 사이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연인으로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한 그리고 그때 그 편안함이 또 좋았던 거야. 그치? 그게 문제인 건데. 일단 남자분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여자분이 헷갈려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여성분 너무 감정을 이입하셔가지고 지금 사연이 제대로 지금 안 들어오시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응. 여성분 만나면 좋습니다. 진짜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 사연을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연결하시죠. 우리 박쌤의. 잠시만요. 박쌤의 그냥 얘기 연결하셔서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빠가 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또 다른 어색함이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어색함은 사라집니다. 어색함은 사라지죠. 네,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담감은 어떤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감히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죠? 스킨십이죠. 근데 연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스킨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어색함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안 된다고 봐.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근데 항상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반 떼는 거야. 딱 하면 된다. 여자분이 보니까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자주 연락을 하지만 만나는 횟수가 1년에 한 번이었대요. 그런 사이라면 오빠를 연인으로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만나시면은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다니까요. 자꾸 진짜. 자기가 잘 됐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친구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사람들 다 흘려보내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지금 현재 자신한테 다가오는 만남에 충실하시고 어차피 이 사람이랑 당연히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못하고 좋은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요. 네, 좀 감정에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쌤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해주신 게 당장에 어떤 감정에 대한 소소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온 좋은 기회 한번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박쌤은 일단 무조건 좋대요. 일단 고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분은 저는 근데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조금 부족하기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만약 연인 관계로 발전하죠? 그럼 두근거리나 설레임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때 가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할게요. 당장에 두근거린 설레임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연인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생길 수도 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띠맘님. 고하세요! 네, 세 번째 사연까지 읽어봤고요. 근데 오늘은 사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게요. 빨리빨리 조금 시간 관계상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최대한 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요, 우왕좌왕님이 보내주신 클럽 빠순이 내 여친이라는 사연입니다. 클럽 빠순이 재밌겠다. 여친. 읽어봅시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좋아요. 설렙니다. 들어가 볼게요. 제 여친은 클럽을 엄청 좋아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적게 가도 2번 이상 가요. 물론 제가 뭐라 할 건 못 되는 게 여친을 클럽에서 만났거든요.
쉽게 번호 딴 건 아니고 그런 스타일 아닌데 지켜보고 있다가 클럽에서 나와서 집 가는 여친의 번호를 딴 거였거든요. 집 근처에 살고 해서 자주 보다가 결국은 고백에 성공해서 여자친구로 만들었죠. 서로 만날 때는 너무 잘해주고 죽고 못 살아요.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질 만큼요. 근데 문제는요. 클럽에서 만났기 때문에 클럽에 안 가면 안 되냐는 말을 못 하겠어요. 여자친구를 믿지만 보통의 남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클럽에 직행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가지 말라고 말을 하면 분명히 본인을 그 이하 취급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할 것 같고, 여자친구의 취미생활을 말리는 모양도 사실 좀 웃기고요. 그렇다고 맨날 저랑 같이 가는 것도 저는 싫고, 저는 친구 따라 가끔씩은 가지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반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게 전부입니다. 클럽을 못 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여친은 저랑 클럽 가는 게 너무 좋다고 해요. 저도 갈 때는 재밌는데 회사 때문에 피곤해서 여친처럼 다니기는 힘듭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주변에도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만나서 연인이 된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꽤 많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연인이 된 후에 입장 정리를 하거든요. 내가 너를 클럽에서 만났기 때문에 너를 클럽에 보낼 수 없다. 맞아. 보통은 이러는데 왜 클럽에서 만났기 때문에 클럽 가는 걸 못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클럽에서 만났어. 근데 이젠 내 여자가 됐잖아. 내 여자를 어느 정도 구속을 한다는 게, 그것도 클럽을 가지 말란다. 그게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사연자분한테 잘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네. 이거는. 클럽에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클럽이 어떤 곳이라는 그 느낌을 다 둘 다 알 텐데. 더 잘할 텐데. 네, 왜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굳이 뭐 클럽이 아니더라도요. 남녀가 단둘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 나도 그녀와 둘이 술 먹다가 눈이 맞은 거거든.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그녀에게 맞아. 야, 너랑 나랑만 그렇게 하다 그래, 만났는데. 우리가 어디서 만났는데 클럽에서 만났는데 클럽은 그런 곳이야. 내가 계속 가려고? 제 예상에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 방송을 들었을 때 바로 그러네? 이럴 것 같아요. 한 달에 3번으로 하자. 너랑 나랑 한 달에 3번이야. 대신 3번은 만약에 다 못 갔어. 그 남은 걸 2월 하지 못해. 무슨 뭐 요금제도 아니고. 이게 좀 이제 경험담으로서도 이런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남자친구가 저한테 클럽을 못 가게 하면서 대신 아예 못 가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근데 너가 남자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남자들의 눈길을 받으면서 놀고 있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야, 너가 거기 가서 남자들한테 뭐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한 행동할까봐 싫어.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야, 너 진짜 너무 예뻐서 딱 보면은 남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인데 가면 남자애들이 너 안 보겠냐? 근데 나는 남자들이 너 진짜 눈길로 이렇게 훑는 거조차 싫고 질투 난다. 너는 안 그러겠지만 너는 믿지만 남자들이 너 좋아서 손 한 번 잡고 어깨에 손 올리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싫다. 그래서 너가 많이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좀 줄이자. 대신 아예 못 가긴 안 할게. 한 달에 3번, 4번 뭐 숫자는 자유롭게 정하시고. 하지만 남는 거 2월은 안 돼. 2월은 안 돼. 저희 우왕좌왕님 저희가 카페에 저 양해각서 계약서 양식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여자친구가 계약을 하십시오. 클럽을 여자친구가 가는 그날은 정말 본인만의 자유로운 개인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클럽을 가는 여친을 정말 믿는다는 전제 하에. 그게 말처럼 될까요? 안 되죠. 됐으면 사연을 안 보냈겠죠.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여친과 합의를 보세요. 너무 자유롭게 보내주지 마세요. 저도 여자기 때문에 저 클럽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알아요. 아무리 남자친구 알아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어도요. 클럽 가잖아요. 남자들이 장난 아니게 꼬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거절하고 번호 안 주고 이러지만 남자들 진짜 와서 말 시키고 자유롭게 몇 마디 하고 아무렇지 않게 어깨동무 하는 거 되게 흔하거든요. 강쌤 꼴상 아닌데? 그렇죠. 네, 제 친구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지면 뭐 다홍색 바지면은 뭐. 근데 사실 클럽에 오는 남자들도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번호를 좀 요구했는데 안주 저 남친이 있어요라고 하면 아이씨 그런 여자가 왜 왔어? 이런 생각도 간혹 할 수도 있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가지 말라고, 나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여친의 그 고상한 그 취미 존중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그냥 참 본인의 개인 시간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개인적으로 뭐 취미 생활을 하시면은 프라모델을 조립하시는 게 마음이 안정되고 좋습니다. 네, 저는 여자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클럽 보내지 마세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근데 강쌤
다시 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할 말이 있게 만드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친이 난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네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가게는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를 보세요. 네, 한 달에 몇 번. 양해각서? 네. 이것도 여자친구가 안 해준다 하는 건 여자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거의 이별을 해도 이상하지 네. 않아요? 근데 아니 왜 클럽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갈라 그러지? 오케이. 정리하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요. 우리 무이자님이 보내주신 경제관념이 없는 애인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2세 직장남입니다. 저는 4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사귄 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슬슬 결혼 생각도 나는 시기예요. 여자친구도 직장생활 3년차 회사원인데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듯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씀씀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사용 후 월급에서 거의 다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걱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표현 같네요. 데이트 비용도 서로 부담 안 되도록 부담하고 돈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을 듯 한데 오해하지 않게 좋게 이야기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몇 편이었죠? 우리 그 데이트 비용 그때 그 회가 몇 회였지? 아무튼 또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박쌤 전공이 뭐예요? 저는 경제학도죠. 제가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학도로서 일단 여성분의 수익 창출 구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게. 일단 경제관념이 없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맞죠. 그냥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다며 카드 사용이. 저희가 이게 사연을 보내주신 대로 그대로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다시 짚어드리자면 한마디로 다음 달 월급이 신용카드비로 다 빠져나간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익과 지출이 쌤쌤이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경제학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강쌤은 경제적으로 그 관념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 있죠. 이쪽으로 엄청 있죠. 네. 여성 통장 5개? 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 일단 자기가 버는 대로 쓰는 거고 뭐 남한테 돈 빌려가면서 그렇게 과도한 지출을 하고 그런 건 아니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그 부분인데. 근데 이 여자분 궁금한 게 저축을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모아둔 돈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말했잖아요. 카드비로 다 나간다니까. 생각이 없대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돈 얘기를 어떻게 꺼내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돈 얘기를 꺼내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자도 인지한다면서요. 자칫 가르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피해서 여자 입장에서 의논하는 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돈 얼마 있어? 얼마 모았어? 너 결혼하려면 지금처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는 반발심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형태고. 네. 이런 경제관념이 없다고 인지하는 거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난 너랑 결혼 생각이 있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한 몇 년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몇 년 후가 좋을 것 같아?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너는 결혼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 부모님이 얼마를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모으고 싶어. 혹은 내가 이만큼 다 모으고 난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어. 너는 어떤 게 좋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얘기를 끌어나오면서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모으고 싶겠네. 우리가 나중에 나도 이만큼 정도 모아놓을 테니까 너도 그럼 이 정도 모아서 우리 나중에 합쳐서 나중에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여성분께서 자기만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데이트 비용은 그래도 서로 부담을 안 주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겠죠. 아무래도 본인한테 좀 많이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뭐 강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 너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경제관념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관념이란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 돈 쓰는 행동, 너 돈 쓰는 습관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몇 년 뒤쯤에는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 같다. 너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으고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아서 나중에 그 돈으로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 뭐 어떤 뭐 혼수도 이런 거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박사님, 경제학도로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경제 서적 있나요? 30살의 경제학.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는 다 뻔해요. 서로 우리의 개념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둘이 같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차근차근 인식을 좀 안겨줘라. 여태까지 받아본 사연 중에서 조금은 무게가 좀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런 막 기술적인 건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여자친구한테 지금 이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 어떻게 그렇죠. 하면 좋을지를 우리 강쌤이 의논하듯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고 좀 더 좀 구체적인 좀 방법적인 거 우리 경제학도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이 사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강쌤께서 의논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계획을 제가 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월급의 70%를 우리 결혼 자금을 위해 적금을 붓겠다. 포인트는 우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너도 우리가 같이 결혼할 수 있게 7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적금을 부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딱 잘라 말해서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어쨌거나 그 남은 50%는 그 사람이 가방을 사든 뭐 밥을 사 먹든 데이트 비용을 쓰든 제로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50%인 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적금을 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적금을 추천하셨네요. 일부는 그렇죠. 저축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도 좀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어디 은행이 괜찮더라. 그러게요. 약간 저축하는 재미를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저축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근데 너 저축해 이게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해서 이만큼 이 정도 떼어서 적금 넣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위해서 재밌게 한번 이렇게 그렇지.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저축해자라는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야, 너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나 임마.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대답이 되셨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연을 5개나 저희가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조금 다양한 사연이었어요. 근데 오늘 좀 특이했던 사연은 마지막 사연이 아니었나. 경제관념에 대한 얘기. 근데 분명 중요합니다. 연애하면서 사실, 연애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또 축소판 같아요. 진짜. 연애라는 게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연애를 하면서. 경제 문제라든지. 오늘 사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오늘 저희가 이별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시원섭섭하네요. 네, 강쌤은 어떠셨어요? 네, 이별하면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공감할 것도 많고 서로 나눌 것도 되게 많은데 한정된 시간 안에 이런 얘기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맞아. 네,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게 뭐 제가 함부로 이걸 예상할 건 아니지만 우리 피디님 아까 표정을 보니까 이거 아마 한 회에 다 나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워낙에 그렇죠.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너무 길어. 너무 방대했어 지금. 그러게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즌 1을 이제 우리가 이번 10회로 마무리를 짓니다. 그냥 이제 잠깐 이별하는 이 심정, 뭐 우리 박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쭉 함께 해 오셨는데 정리하는 마음을 좀 말씀해 주시죠. 눈가가 촉촉하네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시원섭섭하네요. 한편으로는 잘 마무리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써? 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벌써 마지막 회니까 사연 지금 5개를 저희가 소개를 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계속 사연이 더 많이 오고 있다는 소린데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또 물 들어올 때 노우저라는 말도 있지만 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으니까. 오늘이 이별이 주제였잖아요. 이별 그 직후. 이별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봐요. 맞아요. 저희가 또 시즌2 때 찾아뵐 수 있으니까. 박쌤, 네.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 본인 좀 성장한 거 우리 저번에도 얘기 나눴지만 확실히 느껴지죠? 기특해.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어떤 이 진행하는 방식도 그렇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네네네. 이럴 때 어땠는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팟빵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 가능하시고, 팟캐스트에서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분께서 댓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쌤은 언어 유희 왕. 아니 좋게 말해서 언어 유희. 아니. 끝까지 말씀하셔야죠. 그분은 언어 유희 왕이라고 끝내지 않으셨고 박쌤은 언어 유희 왕. 크크크 한 8개 붙이셨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웃음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장합니다. 네. 우리 강쌤 같은 경우는 박쌤이랑은 좀 다르게 중간에 이렇게 합류를 하셨어요. 그죠? 처음에 사실 우왕좌왕 할 법도 한데 굉장히 그래도 능숙하게 방송을 진행하셨는데 네, 우리 박쌤과 자코뱅 씨 덕분에 또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능숙하게 저를 깠죠. 네. 가루가 되도록 얼굴만 봐도 까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강쌤이 5회였나요? 언제 들어오셨더라? 6회. 네. 그때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짠하라고 우리 박쌤이. 나 너무 힘들대, 나오고. 저 어떡하죠? 내일부터 깔 사람 없어가지고 굉장히 심심할 것 같아요. 아까 전화해도 돼요? 싫은데요? 그래요. 아유, 참. 근데 진짜 시원섭섭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방송이 처음이었고. 진짜 자코뱅 씨는 어때요? 저요? 저도 그냥 굉장히 쉬는 시간을 잠깐 갖는다고 생각해요. 예. 뭐 시즌 1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찾아뵐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즌 2를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시 멈춤. 오늘의 단어 일시 멈춤. 네.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이 시즌 1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이렇게 10회로서 방송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이별이었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별이 예정된 만큼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찾아뵈는 그날까지 우리 청취자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를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Don't forget me. Don't forget me. 네, 청취자분들 저희 불법과의 시즌 1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여러분 실습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죠.